네, 안녕하십니까. 유한타 투데이 정인재 연구원입니다. 일단 고객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관심 종목에 대한 기술적 분석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이버는 보시다시피 120일 이평선을 지금 이탈한 상태고 8월 달부터 쭉 조정이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는 120일 이평선을 이탈했다 그러면 뭐 되게 이제 조정이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조금 다른 점이 여기서 일단 이탈하고 나서 저점이 이렇게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저점에 대한 어떤 하방 경직성 이게 좀 확인이 되는 모양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27만 원 정도 수준 될 텐데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 27만 원 수준이 지켜지면 다시 이렇게 좀 점진적인 상승 국면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이게 이탈을 하면 뭐 한 24만 원 언저리까지 뭐 추가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 사례를 이제 보여드리면 2016년 말이랑 2017년 초에 이렇게 121선을 이탈하고 바닥을 좀 다지고 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이제 121선 이탈 후에도 하방 경직성 유지가 된다면 이후에 조금 점진적인 상승 가능성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질문 주신 게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한 전환 국면에 있습니다. 그 월봉으로 보면 장기 저점대 연결해서 바닥이 나온 게 이번 코로나 저점이었고요. 최근에 27만 원 선에 있는 요 분기점을 돌파를 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보시다시피 이제 상승 속도가 너무 빨랐다라는 이런 부담감은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봉으로 보시면 단기로는 어쨌든 요 추세선 이탈하고 좀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는 국면은 맞는 것 같은데, 요 18만 원의 61선 요 전후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지대가 쭉 존재를 합니다, 여기에. 그래서 뭐 향후에 좀 탄력이 둔화되더라도 요 18만 원 선 부근에서 이렇게 안착을 좀 해주면 이후에 뭐 추가로 상승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단기로는 뭐 지금 큰 방향성을 좀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하방 경직성이 좀 유지만 돼주면 뭐 이후의 흐름이 상당히 장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약간 조금 뭐 기다리는 시간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지난주에 중요한 뉴스들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코로나 확산세에 대한 말씀을 좀 안 드릴 수가 없겠는데 특히 이제 영국에서 그 최고 단계 방역 그 규제 확대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영국 정부가 26일 날 잉글랜드 동부 동남부에 최고 수위인 4단계 대응 조치를 추가로 부과했고요. 잉글랜드 인구의 40% 달하는 2,400만 명 정도가 사실상 집에 발이 묶이게 되는 상태가 되었고 이러한 코로나 4단계에는 뭐 전염력이 강한 돌연변이 출현과 함께 영국 정부가 신설한 규제입니다. 이는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봉쇄령이랑 비슷한 수준이고요. 영국의 하루 확진자가 요새 하루 3만 명 넘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1,000명 안팎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3단계 격상 여부가 논의됐었는데 아직은 격상이 되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국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제 여파를 좀 빨리 극복을 하면서 2028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최대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경제경영연구소가 세계경제 순위표 보고서에서 이같이 예상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에서 보도를 했고요. 이 연구소에서는 지금 경제적으로 중국이 미국을 앞서는 시기를 2033년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코로나 변수로 인해서 5년을 앞당겼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중국이 고소득 국가로 이제 올라설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인도는 10년 후에 세계 3대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얘기가 중요한 이유는 사실 미중 분쟁의 기저에 사실 이런 우려감이 깔려 있다라는 거죠.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이런 연구기관에서 구체화돼서 보고서가 나올 정도라면 미국에서도 상당히 지금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 중장기적으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유럽연합과 영국이 24일에 브렉시트 관련해서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딜 브렉시트 위기에서는 좀 벗어났고요. 이번 협상에서 관심을 끌었던 게 FTA가 단일시장 수준의 FTA가 유지가 되느냐였는데 양측은 뭐 단일시장 FTA를 거의 유지하는 걸로 했고요.
어업권의 경우에는 이제 영국이 자국 수역 내에서 EU의 그 어획량 쿼터를 인정을 하되 앞으로 5년 반에 걸쳐 EU가 현재 어업량의 25% 정도를 줄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협상 타결로 인해서 영국은 어쨌든 뭐 하드 브렉시트 위험에서 좀 벗어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경제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3일에 그 미국의 11월 개인 소득과 개인 소비가 발표됐는데 개인 소득은 원래는 마이너스 0.3을 예상을 했었고 개인 소비는 0.2% 감소를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좀 많이 감소를 하는 모습 보여서 미국 경제가 지금 어쨌든 소득과 소비 측면에서 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에 이제 80만 3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88만 5천 건으로 증가했다가 소폭 감소하긴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막 좋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이고요. 이번 그 12월 31일에는 그 중국의 제조업이랑 그 비제조업 PMI를 발표를 합니다. 그 비제조업 PMI는 56.4가 지난달에는 11월 달에는 56.4를 발표를 했고요. 이번 달에도 56.4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PMI는 11월에 52.1인데 뭐 12월에는 이제 52포인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역시 50선 위에서 꾸준히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여서 중국 경제는 뭐 양호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인데요. 상해지수 제가 61선 위에서 지지되는 게 계속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꾸준히 뭐 등락은 하고 있지만 지지가 되고 있어서 점차를 이렇게 치고 상승할 가능성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좀 탄력이 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좀 소폭 좀 둔화는 되고 있는데 뭐 15일선에 도달하면 계속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라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제 31선 이탈 전까지는 중기 추세는 유효한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상승 목표치를 생각을 해보면 한 13,500 정도까지는 좀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그 이격도가 뭐 112% 수준까지 올라가서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고 MACD라고 이 추세 관련 보조 지표에서 매도 신호가 났는데 지난 주말에는 다시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뭐 이 보조 지표들이 좀 페일리어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추세가 강할 때는 이제 그런 경우도 나타나고요. 제가 볼 때는 뭐 역시 뭐 등락이 있을 수 있지만 이 2,700포인트 수준이죠. 31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이 중기 추세가 좀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이 좀 조정에 들어서려면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 전까지는 추세에 대해서 그대로 조금 인정하고 더 지켜볼 수 있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부담입니다. 뭐 코스피가 배당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랐는데 얘는 지금 15일선 근처에서 이제 등락 중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905포인트 수준에 있는 이전 고점대 여기를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뭐 기간 조정 후에 재상승 가능성도 고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수준까지는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지난주에는 뭐 댓글로 두 종목, 관심 종목 올려주셔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뭐 더 많이 올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유한테 투자인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